또 하나는 지금 아들 서씨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추미애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사적인 용도라든가 무슨 가사비에 보탠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적인 일에만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뭐 최근에 불거진 것은 큰딸 그 식당에다가 20일에나 이렇게 쫓아가서 뭐 기자 간담회라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을 알아봐야 해요. 다른 데 쓸데없는 사람들 그냥 기자 간담회라고 해놓고 다 돈을 써요. 공무원들도 그래요. 제가 언론 생활 해보면은 돈 어디 남고 어디 처리하기 곤란하고 자기들이 쓰면은 기자 간담회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찾아봐야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있고 작은 딸은 또 프랑스 유학 때 비자 청탁 문제도 있고 큰아들도 이 집안은 그냥 완전 청탁 집안이네요. 특혜 집안이야. 그 아들 또 논산 수료식 때 2017년 그때도 또 가서 본인은 파주 군부대 방문했는데 그 카드는 논산 수료식에서 썼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정자법 위반이죠. 그렇죠. 일단 이게 정치자금법에는요. 허위로 이제 그 자료를 구매가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이게 공소시효가 중요합니다. 오늘 밝혀진 게 그 이미 딸의 그 의혹은 주말에 이태원에가 기자들이 누가 그 식사합니까? 그러면요. 그다음에 그 오락이도 안 물어보니까 갑니다. 최고 비싸봤자 뭐 10,000원이나 음식도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잖아요. 딸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선일보 또 밝혀진 게요. 옛날에 그 2014년에 보면 자기 그 사조직 있잖아요. 꿈 보따리 연구소라고 해서 꿈 보따리 연구소. 자기 이게 그 싱크탱크예요. 자기 경선할 때도 활용하고 여기에 400만 원을 기부한 것도 없고요. 400만 원 이것도 공소는 지났어요. 그다음에 그 옛날에 강원랜드가가 입장권도 내고요. 아니 강원랜드를 왜 들어갔어? 거기는 그러니까요. 거기 기름을 였는데 하루에 3번 여가 30만 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주유소에서 11만 원씩 2번 낸 것도 있어요. 같은 주유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이게 문제인데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근데 딱 하나 있잖아요. 아들.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2017년 1월 3일이잖아. 5년 남아있죠? 그때 아들이 논산훈련소 수료했죠. 자기는 어디? 경기도 파주에 갔죠. 군부대. 군부대에서 점심 먹잖아. 그럼 이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야, 추미애가 추길동이냐? 홍길동이야.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지만 추미애가 어떻게 파주하고 논산에서 점심을 동시에 먹냐? 그다음에 논산에 의원 간담회 했다고 했죠. 축지법 쓴 것 아니에요? 논산에 의원들이 왜 가서 거기 간담회 하느냐? 이런 걸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랍니다. 빼도.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가족이 누가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그랬겠죠. 기름덕에 5만 원 넣고 그다음에 고기도요. 또 한 번 무막 한 번에 14만 원 하면 되잖아. 근데 4만 원 끊고 또 10만 원 껐어요. 아마 이게 고기 무 보고 10만 원 맛있으니까 4만 원 집에 사간 거 아닌가? 아니 이게 같은 날 하면 2개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싸달라. 근데 중요한 게 추미애가요. 그 말 많은 개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추미애가 이 문제는 침묵하고 있어요. 말을 못해. 왜 병을 꿀먹은 게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냐 말이야. 아니,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 카드 사용하고 그 후원금은 보좌관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일일이 그거 다 결제하고 그러느냐. 뭐 그렇게 또 써. 보좌관 말고 이게 뭐 여직원이 하는 것처럼 뭐 책임 떠넘기는데 하면서 보좌관이든 여직원이든 아니 의원이 이게 뭐 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실무적인 정리만 하잖아요. 어떻게 의원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의원 간담회 누구 만났는지 나중에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의원하고 상의 안 하고 실무진이 마음대로 의원 간담회를 적습니까? 못하죠.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꼬리를 자르려도 이거는 못 자를 겁니다. 꼬리도 이게 너무 길만 밟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추미애 이 꼬리는요 도저히 못 자르고 저는 제대로 밟혔다. 그래서 이걸 또 고발 들어갈 거 아니면 시민단체가 이번에 고발하면 22번째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빠질 거다. 이게 어떻게 빨리 나갑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만 넣으면 무효입니다. 100만 원. 액수 이게 엄합니다. 상당히 그 점에 저는 이거는 반드시 고발하면 처벌될 수밖에 없다 봐요. 근데 그
아들 서모 씨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또 이디오피아에 의료 봉사 지원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야당의 민주당 그 삼선 의원이었는데 아마 그런 열린 의사회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여름에 간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교에 참전했던 그런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봉사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의료 봉사를.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돈을 상당 부분을. 그런데 원래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 그 공항에서 출발하면서 그 사진도 찍었더구만요. 그게 왜 추미애가 거기 가서 중간에 딱 서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또 의원 활동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연관이 됐으니까 거기 쫓아가. 거기는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뒤늦게 아들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엄마 찬스 아니냐. 엄마가 야, 너 이런 때 가 빨리 해갖고 보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기사가 중앙일보 단독으로 났잖아요. 어제. 예. 근데 이거 댓글을 쭉 봤더니요. 예. 야, 댓글을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때가 아마 MB 때인가요? 아마 추미애가 야당 때 같아. 2008년이네요. 2008년. MB 때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어떻게 엄마 찬스를 쓰느냐고 막 대깨문들이 추미애를 엄청나게 옹호해놨어요. 그 집단이 들어온 것 때.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MB 초라 하더라도 추미애가 야당의 국회의원 3선 아닙니까? 그럼요. 실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관계 여러 정황상 명백한데 정말 이게 대깨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추미애를 옹호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이런 게 법을 떠나서 이게 과연 이게 공정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문재인이가 37번 공정 외쳤지만 이게 바로 조국이든 추미애든 이런 이게 좌파들의 위선 있잖아요. 불공정, 불의 이런 걸 이게 드러내기 때문에 아주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추미애는 특권 하면서 이게 그 자기 자녀들만 하는 이런 생활을 해온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특히 그 추미애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보면은 자녀들 얘기만 나오면은 아주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오히려 대정부 질문 때도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석고 대제를 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내가 뭘 잘못했냐. 오히려 야당이 왜곡하고 거짓을 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TV조선에 나가서 네. 추미애 답변을 갖다가 한자로 한마디로 이제 아나무인 적반하장. 예. 그 다음에 그 동문서답. 엉뚱한 거. 예를 들어 이게 딸 집에 갔더니 그럼 딸 집에 뭐 돈을 안 내고 뭐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돈을 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이게 그 서류가 허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내부자 거래 아닙니까? 딸한테 몰아주는 것도. 이런 걸 이게 지적하는데 엉뚱한 이게 동문서답.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자기가 그랬잖아요. 정치 입문할 때부터 항상 이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만들어 보겠다. 아무리 이게 그 뭐 용의 집안이든 가재, 금붕어 집안이든 공정하게 만들겠다. 이랬고 DJ도 이게 그 세탁소 집 딸이 정말 대한민국 하면 깨끗하게 세탁 좀 해달라. 이랬는데 자기 이게 아들만 보십시오. 딸만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그 편법으로 특권을 누려하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일말에 반성하는 기미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이런 상황이죠. 또 하나는 추미애가 지금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처음 그 입장 표명할 때도 검찰 개혁이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이다, 무슨 숙명이다 하면서 반드시 완수하겠다. 또 국회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결국 추미애가 보면은 역시 정치권에서 닳고 닳았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꽉 틀어주어야 이 문재인 또는 민주당이 추미애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럼 검찰 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검찰 개혁은 뭐냐? 제가 보기에 검찰 개혁은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추미애를 기소하고요. 추미애 아들을 탄핵으로 기소하면 그게 검찰 개혁 된 겁니다. 옳은 말씀. 네,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에는 이게 죽은 권력한테는 맹견처럼 물어뜯고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삽살개 야왕견처럼 알랑거리고 이게 바로 법불악의하고는 거리가 먼. 하석이 법은 권세가 한데 아부하지 않는 이게 한비자에 노는 법불악의거든요. 이런 이 거리가 먼 모습 이게 가장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검찰개혁 자기들에게 자꾸 방패막이로서
자기들 비리를 덮어주는 게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예. 검찰개혁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추미애 일가를 제대로 이게 수사 기소하면요, 검찰개혁은 이미 그는 99%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가 와서 권력비리 수사를 완전히 원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내외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까지도 여러 가지 비리들이 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라임 옵티머스 할 것도 없이 지금 권력형 비리 사건들도 다 지금 흐지부지 그냥 이름조차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그걸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추미애가 무너지면 자기들한테 바로 칼날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여권에서 추미애를 안 자르는 게 제가 보기에 그 토끼 사냥이 저번에 안 끝났다 했잖아요. 예, 뭐 아직까지는 추미애가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냥개처럼 이게 검찰을 장악해야 되는. 근데요,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동부지검도 4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윤미향이 있죠. 윤미향이가 국회에 있다가 기소한다 이랬더니 깜짝 놀랐대. 자기도 전혀 예상 못했대. 예, 왜? 그렇다고 그러네요. 추미애만 믿고 있다가 추미애가 검찰을 어떻게 조져서 자기를 보호해줄 줄 알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검찰이 꼬리를 많이 잘랐습니다. 윤미향이 혐의 중에 빼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예, 이게 너무 많아요. 준사기라든지 기소한 거 보고 윤미향이가 상당히 추미애한테 배신감을 엄청 느낀 거지. 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 추미애가 자기는 살면서 내려갔다가 안 지켜주고 기소해버렸잖아요. 예. 저는 이게 검찰 현실입니다. 아무리 추미애가 검찰 장악 하려 해도 아직까지는 이게 제대로 된 검사도 많거든요. 예. 이런 윤미향처럼 이런 게 많이 놀 거로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1년 7개월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데 뭐 공수처 신설 진행 상황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 또 국정원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또 진영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장관급만 한다는데 청와대에서는 장관급만 한다는데 장관급은 윤석열 총장도 장관급이죠. 그렇지. 작년에 할 때도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은 참석을 안 했다는데 경찰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니까 차관급이니까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자리에서 결국은 추미애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그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회의라 하잖아요. 개혁. 예. 개혁은 무슨 개혁입니까? 권력기관 장악회의. 장악회의를 하고요. 결국에 박지원, 진영, 추미애가 뭐가 의논해봤자 뭐게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원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하는 이런 데 회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이게 또 문재인이가 추미애한테 왜?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까지 활용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상당히 여당 고마운 게 모든 이슈를 덮어줘요. 이슈는 이슈로 덮듯이 추미애 사건이 계속 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가 없었으면 얼마나 이게 나라의 문제들이 많이 높겠어요. 코로나 대응부터 해가지고 뭐 경제 문제부터 부동산 문제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에서는 상당히 추미애가 좀 고마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야당도 있잖아요. 좀 투트랙으로. 야당도 이게 추미애는 추미애대로 날카롭게 때리고 공격하되 또 이게 다른 이슈는 이슈대로 부각해서 제대로 좀 종합적인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제대로 이게 공격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도 너무 단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의 이슈라는 게 또 민생의 이슈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두 형제 그 화재 현장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탁 짚고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의 복지 정책의 허점 그런 걸 아주 국민들한테 부각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종합적으로 상임위별로 주 공격수들 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김도읍 신원식은 추미애 문제 물고 늘어지더라도 또 이게 윤희숙 의원 경제 문제도 있잖아요. 다른 게 분야별로 저는 이게 제대로 역할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그 전략을 짜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검에서도
추미애 아들 수사를 놓고 애완견 검사들하고 맹견 검사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동부지검이 추미애 면피 수사로 끝난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뻔한 거고요. 윤석열 총장도 나름대로 그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다듬어온 반전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